이번에는 파이썬의 핵심 중 하나인 변수와 자료형을 배워보겠습니다. 변수는 쉽게 말해 데이터를 저장해 두는 상자 같은 개념이에요. 우리가 어떤 값을 저장하고 싶을 때 변수라는 이름을 붙여서 기억해 두는 거죠. 변수를 만들 때는 이름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또 어떤 규칙이 있는지도 함께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변수 안에는 여러 가지 자료형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숫자, 문자, 문자열처럼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가 있죠. 각각의 자료형은 다루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 특징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파이썬에서는 타입 함수를 이용해서 변수에 담긴 데이터가 어떤 자료형인지 확인할 수 있고 자료형에 따라 연산하는 방식도 달라진다는 것을 실습을 통해 확인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용자 입력을 받을 때는 input 함수를, 결과를 출력할 때는 print 함수를 사용합니다. 여기에 f 문자열 같은 기능을 활용하면 더 편리하게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어요. 변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변수는 쉽게 말하면 값을 저장하는 공간이에요. 예를 들어 상자에 물건을 담아두듯이 변수 안에는 숫자나 문자 같은 데이터를 담을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처럼 x라는 상자에 15를 넣고 ps라는 상자에 10을 넣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파이썬의 좋은 점은 변수를 만들 때 미리 나는 숫자를 저장할 거야 라고 선언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값을 할당하면 파이썬이 알아서 자료형을 판단해 줍니다. 이런 기능을 동적 타이핑이라고 부릅니다. 예제를 한번 볼게요. 여기서 name에는 김철수라는 문자열이 들어있고 age에는 숫자 25가 저장되어 있어요. height에는 소수점이 있는 실수 175.5가 담겨 있고 is underbar student에는 학생인지 아닌지를 나타내는 참, true, 거짓, false의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변수를 활용하면 프로그램에서 여러 데이터를 기억해 두고 쉽게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배울 모든 코드의 기초가 됩니다. 앞에서 변수는 값을 저장하는 공간이라고 했죠. 그런데 변수를 만들 때는 이름을 붙여야 하는데 아무렇게나 붙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몇 가지 규칙을 꼭 지켜야 해요. 먼저 기본 규칙부터 볼게요. 변수 이름의 첫 글자는 반드시 알파벳이나 밑줄, 언더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알파벳, 숫자, 밑줄, 언더바를 섞어서 쓸 수 있어요. 또 대소문자를 구분하기 때문에 대문자 YOU, 소문자 YOU, 대문자 Y, 소문자 OU는 모두 서로 다른 변수로 취급됩니다. 반대로 제한사항도 있습니다. 숫자로 시작하면 안 되고 마침표나 연산기호, 골뱅이, 공백 같은 특수문자도 쓸 수 없습니다. 또 if, import처럼 파이썬이 이미 특별한 의미로 사용하는 단어도 변수명으로는 사용할 수 없어요. 예시를 한번 볼까요? valid underbar variable은 10처럼 밑줄을 쓰거나 camel case는 30처럼 단어를 이어붙이는 방식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숫자 1, invalid underbar variable은 30처럼 숫자로 시작하면 오류가 나고요. if는 10처럼 예약어를 쓰면 역시 오류가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팁을 하나 드리면 변수 이름은 되도록 의미 있게 짓는 게 좋아요. 그냥 x, y라고 쓰는 것보다는 user underbar age나 total underbar score처럼 읽는 사람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이름을 쓰면 코드의 가독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변수는 마치 상자와 같다고 했죠. 그런데 이 상자 안에 들어있는 값은 한번 정해지면 끝나는 게 아니라 언제든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x는 100이라고 하면 x라는 상자에 100이라는 값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프린트 x를 하면 100이 출력되죠. 그런데 바로 이어서 x는 200이라고 다시 적으면 이제는 그 상자 안의 값이 200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 x를 하면 이번에는 200이 출력됩니다. 즉, 변수의 값은 상황에 따라 계속 바뀔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파이썬의 특징 중 하나는 같은 변수에 여러 가지 다른 자료형을 넣을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y는 10이라고 하면 y는 숫자형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y는 안녕하세요 라고 적어주면 이번에는 문자열로 바뀝니다. 또 y는 대괄호 안에 1, 2, 3이라고 하면 리스트 형태가 되죠. 파이썬이 자동으로 자료형을 판단해 주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처럼 파이썬은 굉장히 유연한 언어라서 초보자들이 쓰기 편리합니다. 하지만 너무 자유롭게 쓰다 보면 코드의 가독성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변수의 용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습관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이번에는 변수 두 개의 값을 서로 바꾸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A는 10, B는 20이라고 하면 A라는 변수에는 10이, B라는 변수에는 20이 저장됩니다. 그래서 프린트로 확인해 보면 바꾸기 전 A는 10, B는 20이라고 출력됩니다. 이제 값을 서로 바꿔볼까요? 파이썬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A, B는 B, A라고 쓰면 됩니다. 그러면 A에는 원래 B에 있던 20이 들어가고 B에는 원래 A에 있던 10이 들어가죠. 그래서 다시 출력해보면 바꾸기 후 A는 20, B는 10이 나옵니다.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이런 교환을 하려면 보통 임시 변수를 하나 더 만들어서 값을 옮긴 다음 바꿔야 하는데 파이썬은 훨씬 간단하게 한 줄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에요. 즉, 파이썬에서는 두 변수의 값을 바꾸고 싶을 때 A, B는 B, A라고 쓰면 된다고 기억하면 됩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추고 콜앱을 열어서 코드를 작성해 주세요. 콜앱에서 새 코드 셀을 열어주고 다음과 같이 코드를 작성해 주세요. 코드 작성이 다 됐으면 우리 왼쪽에 셀 실행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실행 결과 바꾸기 전 A는 10, B는 20입니다. 바꾸기 후는 A는 20, B는 10입니다. 이와 같이 A와 B의 값이 바뀌는 건 이 한 줄이죠. A, B는 B, A. 이 줄 때문에 A와 B에 저장되어 있는 변수 값이 바뀌어서 출력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변수라는 상자에 값을 넣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상자에 담을 수 있는 값은 여러 종류가 있죠. 프로그래밍에서는 이 값을 자료형이라고 부릅니다. 먼저 정수, 인티저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1, 2, 10 같은 값이에요. 음수나 0도 포함되니까 -5, 0, 1000 같은 숫자도 정수형 데이터입니다. 그 다음은 실수, 플로팅 포인트예요. 소수점이 붙은 숫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3.14, -0.001, 2.0과 같은 값들이 실수형이에요. 세 번째는 문자열 스트링입니다. 따옴표로 감싸진 글자들이 문자열이에요. 예를 들어 영문자로 파이썬, 한글로 안녕하세요. 심지어 123도 따옴표 안에 있으면 숫자가 아니라 문자열로 취급됩니다. 마지막으로 불형입니다. 이건 값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참 true와 거짓 false입니다.
주로 조건문에서 맞다, 틀리다, 된다, 안 된다를 표현할 때 많이 쓰입니다. 이렇게 정수, 실수, 문자열, 불처럼 다양한 자료형이 있기 때문에 변수를 사용할 때 어떤 자료형인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에서 정수, 실수, 문자열, 불 자료형을 살펴봤죠. 그런데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다 보면 이 변수에 들어있는 값이 정확히 어떤 자료형인지 확인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쓰는 함수가 바로 타입 함수예요. 예를 들어 하이트는 177이라고 하면 하이트는 정수값이 들어있으니까 프린트 함수 안에 타입 함수 하이트라는 변수라고 입력을 해서 실행을 하면 클래스 int라고 출력됩니다. 이번엔 weight는 78.2라고 해볼게요. 소수점이 있으니까 이건 실수죠. 그래서 프린트 함수 안에 타입 함수 안에 weight 변수라고 하면 클래스 float라고 출력됩니다. 문자열도 마찬가지예요. 서브젯은 파이썬이라고 하면 프린트 함수 안에 타입 함수 안에 서브젝 변수를 넣어서 실행을 하면 클래스 str이 나오죠. 마지막으로 puppy는 true라고 하면 이거는 참, true 또는 거짓, false를 나타내는 값이니까 프린트 함수 안에 타입 함수 안에 puppy 변수를 실행하면 클래스 bool이라고 출력됩니다. 즉, 파이썬은 변수를 만들 때 자동으로 자료형을 결정해 주지만 우리가 헷갈릴 때는 타입 함수를 써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변수와 자료형을 배웠는데요. 그렇다면 왜 자료형을 구분하는 게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같은 연산을 하더라도 자료형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정수형을 보겠습니다. x는 10, y는 10이라고 두 변수를 만들고 x 플러스 y를 하면 결과는 20이 나옵니다. 숫자니까 당연히 수학적인 덧셈 연산이 수행되는 거죠. 그런데 문자열에서는 다르게 동작합니다. x는 hello, y는 world라고 하고 x 플러스 y를 하면 결과가 hello world가 돼요. 여기서 플러스는 더하기가 아니라 두 문자열을 이어붙이는 연결 연산으로 동작하는 겁니다. 즉 똑같이 플러스 기호를 써도 정수형에서는 덧셈, 문자열에서는 연결이라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수를 다룰 때는 안에 어떤 자료형이 들어있는지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오거나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코드 안에서 직접 변수를 만들고 값을 넣었죠. 그런데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면 사용자가 직접 입력한 값을 받아서 활용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함수가 바로 input 함수예요. input 함수는 가로 안에 안내 메시지를 넣으면 그 문구를 화면에 띄우고 사용자의 입력을 기다립니다. 사용자가 값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그 값이 프로그램으로 들어오게 되죠.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name은 input 함수 안에 이름을 입력하세요 콜론 프린트 함수 안에 hello, name이라고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면 화면에 이름을 입력하세요 콜론이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거기에 홍길동을 입력하면 출력 결과는 hello, 홍길동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input 함수는 항상 문자열 형태로 결과를 반환한다는 것입니다. 즉 사용자가 숫자를 입력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문자열로 저장된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프린트 함수에서 문자열과 변수를 함께 출력할 때는 쉼표로 구분해주면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추고 콜앱을 열어서 코드를 작성해 주세요.
다음과 같이 코드 작성이 다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 왼쪽에 셀 실행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름을 입력하세요 콜론이라고 해서 인풋 함수 안에 있는 문자열이 그대로 출력됐습니다. 입력 상자에 커서가 깜빡이죠. 여기에 여러분들이 입력할 홍길동이라고 하는 이름을 입력하고 엔터키를 치게 되면 프린트 함수 안에 있는 문자열 헬로 콤마 그리고 변수 네임에 여러분들이 입력한 홍길동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예제에서는 사용자에게 두 개의 정수를 입력받아서 더한 결과를 출력해 보려고 합니다. 코드를 보면 x는 input 첫 번째 정수를 입력하세요. y는 input 두 번째 정수를 입력하세요. sum은 x 플러스 y, print x, 플러스, y, 는, sum 이렇게 작성되어 있어요. 여기서 첫 번째 입력으로 숫자 300을 넣고 두 번째 입력으로 숫자 400을 넣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300 플러스 400은 700이라고 하는 값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실행 결과는 300 더하기 400은 300400이 나옵니다. 즉 두 숫자가 더해진 게 아니라 그냥 이어 붙여진 거예요. 이유는 바로 input 함수가 입력값을 문자열로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파이썬은 숫자를 더한 게 아니라 글자를 붙여서 300400이라는 결과를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 동영상을 잠시 멈추고 콜앱을 열어서 다음의 코드를 작성해 주세요. 콜앱에서 다음과 같이 코드를 다 작성해 줬습니까? 그러면 왼쪽에 셀 실행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수를 입력하시오 라는 입력 상자가 있죠. 여기에 숫자 300을 입력하고 엔터입니다. 두 번째 정수를 입력하시오 부분에 숫자 400을 입력하고 엔터를 하게 되니까 프린트 문에 있는 x 변수의 300 그리고 플러스 문자열 그 다음에 y 변수에 입력한 400 그리고 문자열 는 출력하고요. sum이라고 하는 연산 x 플러스 y를 나눈 값이죠. 300400이라고 하는 결과가 출력되어집니다. input 함수가 문자열이기 때문에 300과 400이 문자열로 돼서 문자열과 문자열을 플러스하게 되면은 결과가 이어지니까 두 숫자가 쭉 이어진 결과가 출력됩니다. 앞에서 봤듯이 input 함수는 사용자가 숫자를 입력해도 무조건 문자열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려고 하면 숫자가 아니라 글자처럼 이어 붙여지는 문제가 있었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인티저 함수, int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인티저 함수는 문자열을 정수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300을 입력하면 원래 문자열 300으로 저장되지만 인티저 함수인 int 함수로 감싸면 정수 300으로 변환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두 번째 입력 400도 int 함수로 바꾸면 정수 400이 되고 이제 두 값을 더하면 우리가 기대한 결과인 700이 나옵니다. 즉 input 함수로 입력을 하면 문자열로 입력되고요. 이 문자열을 int 함수로 변환을 하게 되면 정수가 계산이 됩니다. 이런 흐름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기억할 점은 정수로 바꿀 때는 인티저를 나타내는 int 함수, 실수로 바꿀 때는 float 플롯 함수, 다시 문자열로 바꾸고 싶을 때는 str, 스트링 함수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input 함수가 문자열로 값을 받아오기 때문에 숫자를 더하려고 했더니 300400처럼 이어 붙여지는 문제가 생겼죠. 이번에는 그 문제를 해결한 올바른 코드입니다. 코드를 보면 x는 int 함수 안에 input 함수 안에 첫 번째 정수를 입력하시오. y는 인티저 함수 안에 input 함수 안에 두 번째 정수를 입력하시오. sum은 x 플러스 y,
프린트 함수 안에 x, 플러스, y, 는, 썸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input 함수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int 함수로 감싸 주었다는 점이에요. 이렇게 하면 입력받은 값이 문자열이 아니라 실제 정수형으로 변환됩니다. 실제로 실행해보면 첫 번째 입력에 300, 두 번째 입력에 400을 넣었을 때 결과는 300 플러스 400은 700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기대한 대로 올바른 덧셈 결과가 출력되는 거죠. 그러면 잠시 동영상을 멈추고 콜앱을 열어서 올바른 코드를 작성해 주세요. 콜앱에서 다음과 같이 코드를 작성했습니까? 그러면 우리 왼쪽에 셀 실행 버튼을 클릭합니다. 첫 번째 정수를 입력하시오. 이번에도 동일하게 300 엔터. 두 번째 정수를 입력하시오. 이번에도 400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니까 이번에는 300 플러스 400은 700이라고 하는 올바른 값이 계산됐습니다. x, y라고 하는 input 함수 앞에 int 함수를 붙여주게 되니까 문자열로 들어온 300이 정수로 변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input 함수로 사용자의 입력을 받는 방법을 배웠죠. 이제는 그렇게 받은 값을 보기 좋게 출력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출력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함수가 바로 프린트 함수입니다. 그런데 변수를 여러 개 출력하려고 하면 쉼표로 구분해서 하나씩 나열해야 해서 코드가 조금 지저분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더 간단하고 직관적인 방법이 있는데 바로 F 문자열이에요. F 문자열은 문자열 앞에 F를 붙이고 출력하고 싶은 변수나 수식을 중괄호 안에 넣으면 됩니다. 예제를 볼까요? 위에 두 줄은 같은 결과를 출력합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F 문자열을 쓰면 훨씬 간단하고 읽기 좋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F 문자열은 문자열 안에 변수를 직접 삽입할 수가 있어서 가독성이 좋아지고 코드도 간결해진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러면 우리 잠시 동영상을 멈추고 콜앱을 열어서 다음의 코드를 작성해 주세요. 콜앱에서 코드 작성이 다 됐습니까? 그러면 왼쪽에 셀 실행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이 예제는 출력 결과는 두 줄이 모두 동일합니다. 그런데 프린트문을 보게 되면은 첫 번째는 쉼표로 해서 문자열과 변수를 쉼표로 쭉 이어 붙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F 문자열이죠. 소문자 F를 앞에 쓰고 문자열은 하나만 썼습니다. 그리고 변수가 출력되는 부분에는 중괄호하고 변수명을 중간중간 넣어주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쉼표로 이어 붙이는 것보다 훨씬 간결하게 코드를 출력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